자, 반갑습니다. 7강 이론 두 번째 강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킬러 문항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론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걸 숙지한 다음에 기출 OX 얘기해 주는 거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가보겠어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계속 분배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말할 사람은 노직입니다. 노직이고요. 노직은 우리가 자유지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노직은 자유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노직의 자유라는 거는 뭐냐? 바로 개인의 자유야. 개인의 권리야.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노직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노직은 더 이상 우리가 분배 같은 것보다 분배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갖는 거는 소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배 그만 얘기하고 소유에 대한 정의를 말해보자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여기 안 썼네. 취득과 이거 보도록 하게. 초성 퀴즈. 그렇지. 이전. 그리고 교정의 원리를 만족하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소유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득은 뭐냐? 자신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취득하는 소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이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양도할 때 그럴 때가 바로 이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노직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증여세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좋아해? 싫어해? 그렇죠. 싫어하겠죠. 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데 세금을 왜 내냐라는 거죠. 노직 같은 사람은. 자, 세 번째, 교정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 취득이나 이전이 부정의하게. 그러니까 취득이나 이전의 원리 말고 상당히 부정의하게 재화가 분배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잡는다. 부정의한 분배가 있기 전으로 바로 되돌린다라는 게 바로 교정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교정의 원리가 소유의 정의를 보장하는 원리다라는 거고. 두 번째, 노직은요, 사회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굉장히 반대하면서 국가는 오직 최소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국가는 뭐겠습니까? 뭘까? 그렇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 다시 말해 경찰, 군대, 소방 이런 것들에만 한정을 하고 나머지 복지정책 같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세금을 걷는데 그런 세금을 걷는 거는 국민의 그 노동을, 소유를 강탈해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OX 퀴즈 하나. 자, 써보세요. 첫 번째.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필요한가? 다시 한번.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필요한가? 2017년 4월에 기출된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의를 교정하는 재분배 정책. 오예요. 오. 노직은요, 이 세 가지 원리에 관련해서는요,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언제 교정을 할 때는 국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서 되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국가가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정의 원리에 있어서는 받은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분배를 다시 국가가 받은 다음에 주는 거잖아.
도둑놈이 도둑질했어. 도둑놈에게 뺏어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분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분배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두 번째, 취득, 이전, 교정의 과정에서 국가는 배제된다. 다시 한번, 취득, 이전, 교정의 과정에서 국가는 배제된다. 2017년 7월에 있었던 문제. O야 X야? 너무 쉽죠? X입니다. X야. 국가는 취득과 이전과 교정의 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언제 교정의 원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롤스입니다. 롤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롤스. 상식적으로 하나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노직과 롤스와 그리고 왈처인데요. 이 세 사람은요, 1900 중반쯤에 셋 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트로이카라고 불리면서 셋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큰 지지를 지금까지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롤스입니다. 롤스이고요. 특히 우리가 이 정의라는 덕목을 강조하게 된 계기, 그리고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 바로 롤스입니다. 잘 배워두세요. 자, 롤스는요, 정의의 두 원칙을 말합니다. 정의의 두 원칙은 맨 마지막에 볼 건데요. 일단 롤스는 책을 시작하면서, 정의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라는 거지. 정의이다. 그러면서 정의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시했다. 노직은 자유겠죠? 노직은 자유를 중시했지만 롤스는 정의를 중시했다라고 알면 되겠고요. 또 하나, 롤스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요, 당대, 롤스가 있던 당대에는요, 두 가지 이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굉장히 크게 싸우던 시기였어요. 이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불평등이야. 불평등. 가진 사람은 엄청 갖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불평등.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고 있죠. 평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롤스가 보기에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다 같이 평등하고 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은 무엇인가? 불평등을 우리가 우리가 다시 말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등은 무엇인가를 연구했고 그 결과 우리는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거는 앞서 강의에 말한 절차적 정의랑 같은 말이야. 절차적 정의가 뭡니까? 어떤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의한 분배 혹은 분배의 결과가 있으면 이 분배나 결과의 정의로움은 뭐가 보장합니까? 절차가 공정하면 보장이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절차가 정의로우면 그 정의로운 절차에 의한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 그게 불평등할지라도. 이게 바로 절차의 공정성이고, 그래서 롤스는 불평등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인가를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따 볼 차등의 원칙이 되겠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롤스는 그래서 먼저 사고 실험을 해요. 뭐냐? 기본적으로 롤스는 사회 계약론자야. 사회는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롤스는 우리의 사회의 분배 기준이 될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 있다고 가상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은 어떤 상황이냐?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야.
자,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시기심도 없어. 그냥 나는 나에게 이익이 뭔지만 합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상호 무관심한 이기심이라고 개인들을 가정해 보자. 각자 그냥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건전한 자기애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개인들이 합의를 해보겠다는 거야. 정의의 두 원칙을.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 얘기해보자.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은 베일이 쓰면 무지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베일은요. 신부가 베일을 쓰잖아? 그러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 그러면 신부의 얼굴이 보일랑 말랑해. 그 베일을 통과하는 만큼은 보이고 그 베일에 가려질 만큼은 안 보여. 그래서 롤스는 이 베일에서 우리가 가려지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는,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베일에서 중요한 거는 모르는 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 모른다라는 거야.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 모른다라는 거야.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건 뭐냐? 우연하게 얻게 된 개인의 능력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사람의 자질, 외모 이런 것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또 잘생겼어요. 또 몸매는 됐고. 자, 어쨌든 이러한 머리가 좋다거나 잘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운이 좋게 태어난 거야. 아, 반대야? 반대야? 반대였어? 그럼 나는 우연적으로 운이 안 좋다는 거야? 뭐야? 정신 차리고. 두 번째, 사회적 우연성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하게 자신이 속한 사회에 우연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섬에서 태어났고, 선생님은 한국 태어났고, 누구는 북한 태어났고, 누구는 미국 태어났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도시인지, 농촌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적인 요소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는 이런 우연적인, 개인적인 우연적인 요소, 사회적인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롤스의 주장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보는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할 수 없잖아. 그래서 경제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지식 등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 가정을 하니까 이 원칙적 입장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상의 상황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인간들은, 개인들은,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은 정의의 두 원칙을 이 원초적 입장에서 맺게 될 것이라고 롤스는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의의 두 원칙이 뭐냐? 제1원칙하고 제2원칙이 있고요. 제2원칙은요.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제1원칙은 뭐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아까 선생님이 롤스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시도했다고 했죠. 그러면 제1원칙은 어떤 이념을 계승하는 거야? 그렇지. 자유주의를 특히 계승하는 거고,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뭐냐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한다야. 부자이든 가난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보장한다라는 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 제2원칙은 롤스는 제2원칙을 뭐라 그러냐? 불평등에 대한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불평등에 대한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 사회에서 불평등을 용인하려면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제2원칙을 통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어디 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수능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야. 이게 핵심이죠. 차등의 원칙이야. 이게 뭐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그 사회의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그 사회에서 제일 적게 얻는, 제일 적게 갖는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도록 분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도록 분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차등의 원칙이 적용됐을 때 그 사회에서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은 누구게? 차등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에도 그 사회에서 재화를 가장 조금 받는 건 누구야? 그때도 최소 수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도 최소 수혜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사회가 A가 있고 B가 있어. 그리고 분배를 받을 때 A라는 사회에서는 뭐 한 명이 100, 두 번째는 뭐 50, 세 번째는 1 이렇게 받는 사회가 있고, B라는 사회는 20, 아씨 모기가 왜 있어, 10, 5를 받는 사회가 있어. 자, A라는 사회는 총량이 얼마입니까? 총량이 151이네. B라는 사회는요, 총량이 35네. 총량의 차이는 어마무시한데, 롤스가 볼 때 A랑 B 중에 그 사회가 나가야 되는 정의로운 방향은, 다시 말해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된 사회는 어디일까? 어디야? B야. 국내 총생산, 그 나라의 재화의 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조금 받는 사람 5잖아. 얘는 1이잖아.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사회로 가는 방향이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나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해봐. 질문 없으면 OX 바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쓰세요. 롤스야, 롤스. 자, 재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재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재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O야, X야? O야. 왜? 자,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그 사회에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 최소 수혜자라고. 최소 수혜자. 이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익이 아니야. 이익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익이 되는 거야. 잘 고민해봐. 두 번째,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OX야. OX야. X야? O야? XO야? 그럼 너네는? 자, 그게 아니고 O야. 왜? 경제적 불평등은 반드시 이 제2원칙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2원칙을 통과하게 되면은 차등의 원칙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얻게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O야. 하나 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분배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OX야. OX야. X? O? 엑소라고? 아,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자, X예요. 왜? X야. 왜? 자유의 원칙은, 자유는요, 평등하게,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X였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왈처. 자,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인데 이 왈처의 주장은요, 우리가 복합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같은 말로 다원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복합평등, 다원적 평등. 자, 이 주장은 뭐냐? 기본적으로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거부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를 비판하는 걸까? 왈처는요, 롤스를 상당히 비판하면서요, 롤스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은요, 단일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원칙으로 그 사회의 모든 영역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고 그 다양한 영역은 각각 영역에 적합한 분배의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이렇게 사회가 있다고 쳐봐. 사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 교육의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고 경제의 영역이 있고 의료의 영역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왈처가 보기에 이 교육은요, 교육 영역에서 만들어진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가 돼야 되고, 정치는 정치적 기준에 따라, 경제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의료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교육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제공이 돼야겠죠. 공교육이기 때문에. 정치는 민주적으로 정치에 있는 재화가 분배가 돼야겠죠. 경제는 뭐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그렇게 분배가 돼야겠죠. 예를 들면 의료는 아픈 사람에게 분배가 돼야겠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분배 기준이 있는데 롤스는 이러한 영역의 구분을 못하고 이 사회에는 오로지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서만 분배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단일한 원칙은 거부하고 복합적인, 다원적인 평등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회적 가치는, 다시 말해 각각의 영역의 가치는 고유한 영역의 분배의 기준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왈처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분배의 기준에서 정치적 권력을 얻은 사람이 교육의 분배에 자기 마음대로 분배를 받으면,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혹은 장관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나 뭐 그 사람의 지인에게 더 유리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되겠죠.
또 만약에 경제가 의료적 영역이 분배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의료기구를 독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의 영역은 고유의 분배 기준에 따라서 상이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왈처라는 것이 왈처. 자, 그러면서 왈처는요, 나의 분배 기준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다라는 거야. 자, 이걸 비판하는 거야. 가상상황.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요, 그 사회의 어떠한 맥락, 역사, 전통을 고려하지 못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데요. 왈처가 보기에 이 영역은 쭉, 정치도 쭉 어떠한 그 사회의 고유한 맥락과 문화가 있고 그러한 맥락과 역사와 전통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분배의 기준이 있고 그 분배의 기준에 따라 분배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롤스를 비판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이야, 처벌. 아, 이미 너무 다 써졌네, 여기다가. 처벌. 자, 처벌에 관한 관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응보주의. 보복주의라고 하죠. 보복주의. 두 번째, 복리주의. 세 번째, 루소가 있는데 사실은 루소는 사회계약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응보주의는 처벌은 뭐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요, 지워버리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뭘 포함해?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요, 사형제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형제도까지. 자, 응보주의 입장에서는요, 처벌이라는 거는, 사형이라는 거는 되갚음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사람은 사형을 통해서 목숨을 뺏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응보주의, 보복주의의 입장이고, 대표적으로 두 명, 칸트와 헤겔이 있습니다. 칸트와 헤겔이 있어요. 우리가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라고 해요. 동해보복적. 헤겔은 등같이 응보주의라고 해요. 등같이. 동해보복적 응보주의, 등같이 응보주의. 자, 동해보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칸트는 그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같은 해로움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 동등성의 원리, 평형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동등성의 원리, 평형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셋 다 적으세요. 동등성의 원리, 평형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등가성. 뭐 등가치랑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등가성이야. 같은 해로움을 준다라는 거야. 자, 이거가 달리 헤겔은 등가치야. 등가치. 뭐야? 헤겔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야. 반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반대하는 거. 일종의 정반합 같은 원리인데, 반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반대함으로써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 그러면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등가치,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벌로서 응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게 바로 헤겔이죠. 뭐 대표적으로 합의금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합의금.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합의금을 주고 그 잘못을 되돌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필요악이라 그래. 악이야. 악. 나빠. 처벌은 나빠. 근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해. 자, 처벌은 왜 악이야? 공리주의에게 처벌은 왜 악이야? 처벌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야. 범죄자에게. 근데 필요해. 왜?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더 큰 이익이 뭡니까? 바로
범죄 예방이야. 그 사회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고통은 아예 없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쾌락은 늘리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요악, 범죄 예방. 이게 바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처벌의 사회적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죠. 벤담하고 베카리아가 있는데 베카리아가 특히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벤담부터 보자. 벤담은요, 형벌과 위법 행위는 비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비례 규칙. 그리고 이 비례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비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 다시, 형벌과 위법 행위는 비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 비례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형벌이 있고 처벌이죠. 처벌이 있고 위법 행위, 잘못이 있어. 그러면 OX 봐봐. 써봐. 자, 형벌의 고통이 형벌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OX야. 다시, 형벌의 고통이 형벌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형벌의 이득이 형벌의 고통이 형벌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OX야. 당연히 형벌만 보면 고통이 더 작아야 돼. X야. 그럼 이거 하나 봐봐. 밑에 써.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OX야. 이건 O야. 왜?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사람들이 그 고통이 무서워서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공리의 원리에 근거한 비례 규칙에 따라서 형벌과 위법행위의 그 죄를 정해야 한다라고 본 게 바로 벤담이었다라는 겁니다. 벤담이었어. 하나 더 해볼까? OX 하나 더 해봐. 벤담. 그럼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처벌해야 한다.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처벌해야 한다.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처벌해야 한다. 2019년 3월에 나온 거야. OX야. O예요. O. 그렇지.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에 비례해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면은 비례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의 특징은요, 사형보다 뭘 주장해? 종신노역형을 주장해. 종신노역형이 뭐야?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일시키는 거야. 탄광이 됐든 뭐 어디 쓰레기 매립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평생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역형 하는 사람 보면서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살인 저지르면 평생 감옥에서 탄광에서 일해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형제도보다는 종신노역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알겠습니까? 베카리아. 공리주의자이지. 공리주의자. 두 번째, 베카리아가 강하게 주장한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자. 죄형 법정주의.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은 뭐에 따라?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은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거랑 관계없이 죄의 형벌은 법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이다. 루소야, 루소.
루소는 암소야? 숫소야? 그거 아니야. 그냥 루소야. 자, 루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계약론자인데 기본적으로 사형제를 찬성해. 찬성. 사형해야 되는 거야, 살인자는. 왜? 살인은 계약을 위반한 거야. 자, 사회 계약론자인 루소에게 우리가 왜 계약을 맺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맺는 거고,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살인을 해도 좋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내놔도 좋다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고, 살인자는 그러한 계약을 위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살인자에게 대해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목숨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루소입니다. 알겠죠? 재밌는 거는요, 이 베카리아는요 루소에게 이렇게 비판해요. 뭐라 그럴까? 루소,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도 사형제도는 반대한다. 왜?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계약은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까라고 맺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는 계약을 맺을 리는 없기 때문에 루소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게 바로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그래서 루소가 말한 살인자에 대한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루소가 말한 살인자에 대한 국가의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어보고 더 한번 자세히 볼 건데, 오늘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문제 풀이 강의는 어쩔 수 없다.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에 올릴게요. 월요일에 바로 찍고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문제 풀고 월요일에 강의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8강은 다음 주에 금요일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이렇게 할게요. 잘 가요. 왜냐면은 9시는 돼야 이제 기사님이 문을 닫기 때문에, 기사님이 문을 닫아야 좀 쉬기 때문에, 난 뭐 더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네. 찍을 수가 없어. 고생했어요.